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는 엑셀 같은 애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안에는 엑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구글 시트라든가 훈민 시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리고 한셀 그런 거 다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엑셀을 포함해서 그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엑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엑셀의 주요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문서 작성이에요. 문서 작성.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양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계산 기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계산 기능. 여러 가지 함수하고 더하기 빼기 등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 간단한 계산서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계산 기능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기능에 기반해가지고 그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리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도 해당되냐면 우리 가상 분석 있죠. 가상으로 따져보는 거. 예를 들면은 평균을 구했어. 국영수의 평균을 구했는데 85점이 나왔어요. 85점 맞았는데 90점 맞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올려야죠. 그 점수를 얼마로 올려야 평균이 90점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수학 점수를 70점 맞았는데 수학점 80점으로 향상을 시켰어. 그럼 평균이 몇 점이 될까? 즉 점수를 이렇게 올리면은 혹은 내리면은 그 평균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죠? 그런 가상 분석 기능도 여기 해당되죠. 데이터 관리 분석 기능에 해당되고, 이걸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차트 작성. 차트 작성은 뭐냐면 데이터 시각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전달이 잘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수치라고 한다면은, 수치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거를 기왕이면은 차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하고 차트를 같이 이렇게 같이 대체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차트 작성, 그리고 매크로 기능도 포함되고 있죠. 우리 코난에는 매크로 작성. 매크로가 뭐야? 매크로 자동화 작업이죠. 5글자로 표현된 자동화 작업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골고루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실제로 우리 커널 2급에서는 이 내용들 다 전부 다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을.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엑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엑셀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탕 화면을 같이 보시죠. 바탕 화면을 보면은 여기 엑셀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엑셀 아이콘.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엑셀이 열리겠죠? 엑셀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죠? 엑셀이 열렸는데 보니까 어떤 모드로 떴냐면 준비 화면 모드로 떴죠. 즉 백 스테이지 모드로 떴어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새 문서를 연다든가, 새 문서를 여신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 목록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라면은 그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린 근데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새 통화 문서를 클릭해 볼게요. 새 통화 문서를 클릭해서 봅시다 한번. 이게 이제 새 통화 문서를 열어준 화면이죠. 이 화면이, 그죠? 자, 여기서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통화 문서 일을 하면서 나와 있고,
이 문서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나오죠? 메뉴들. 홈,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등의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한번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보니까 각 메뉴를 탭을 클릭할 때마다 각각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죠. 각각 다른 탭마다 각각 다른 도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요 메뉴들 밑으로 보세요. 뭐가 있나? 요게 뭘까요? 요거 A1 하면서 찍혀있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싹 갖다 대보니까 요 부분에 이름이 나오네요. 이름이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 이름 상자. 왜 이름 상자요? 주로 이제 그 셀의 이름 등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름 상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셀을 클릭해 보았어요. 어떤 셀을 클릭해 보니까 뭐가 생겨 있어요? 여기 어떤 셀을 클릭해 보니까 그 셀에 대해서 네모난 칸이 만들어져 있죠. 그 네모난 칸이 바로 뭐냐면 셀 포인터죠. 셀 포인터. 셀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셀 포인터란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셀을 찍어준 역할도 하고요. 무엇도 하냐면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딱 잡아준 역할도 해요. 자, 셀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 다 되고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해보죠. 엑셀 이렇게 입력하니까 뭐가 되죠? 엑셀 입력하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그 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 포인터라 하는 거는 단순히 셀을 찍어준다 그 역할도 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도 잡아준 역할도 하고, 그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엔터를 쳐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셀에 대해서 입력이 완료가 되고 셀 포인터는 다음 셀로 넘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제 셀이 있는데 셀 포인터를 찍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셀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죠. 어디에?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D3셀을 찍었다. D3이라고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D3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D3. D3이라는 이름은 바로,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워크시트죠. 워크시트인데 워크시트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셀이 들어있죠. 셀도 있고 뭐가 있는 거냐면 행이란 것도 있고 열이란 것도 있어요. 그죠? 자, 바로 D3셀은 바로 D3셀의 D는 바로 뭘까요? D열이죠. 세로주기 열이에요. D열. 자, D셀 클릭해 놓으니까 D열 전체가 선택이 되네요. 자, 요 D3셀의 D는 바로 D열을 의미하는 거고, 3은 뭐야? 3은 삼행. 삼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D3셀이라 한다면은 D열과 삼행이 만나서 생긴 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워크시트라는 친구는 셀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행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러니까 행과 열과 셀이 복합이 돼가지고 구성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선 워크시트. 워크시트. 그래서 워크시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이름 상자에는 요 내가 찍은 셀 포인트가 찍힌 요 셀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요 줄은 fx가 나와 있는 요 줄은 뭘까요? 요 줄은 바로 수식 입력 중이에요. 나중에 계산 작업을 할 때 수식이 이곳에 표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수식을 가지고 계산 작업할 때 여기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띄워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워크시트가 있고, 워크시트에는 이렇게 셀도 있고 행도 있고 열도 있는데, 그럼 요건 뭐예요? 여기 보이는 C를 찍었다. C를 찍었더니 뭐가 돼요? C를 찍어보니까 C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죠? 그럼 C는 뭐예요? C는 C열 전체고, C는 C열의 번호가 되는 거죠. 그죠? C열의 번호가 표시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 갖다 뭐라 그래요? 여기 갖다가 열머리글 이라고 그러는 거죠. C열 번호가 표시되는 이곳을 갖다가 열머리글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머리글. 그죠?
그러면 행번호가 표시가 되는 이곳은 뭐야? 숫자 2를 클릭하면 이행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는 뭐요? 이는 요거는 이행의 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들은 행 머리글이고 알파벳은 뭐야? 열 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면이 이제 워크시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프린트 중에서 첫 번째 장을 보시죠. 자, 21번 보면은 데이터 입력 방법이라 나와있죠. 그 엔터키가 이제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엔터키는 뭐냐면 아까 잠깐 보셨죠. 자, 여기다 어떤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커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엔터 치니까 비사셀에는 커널이란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가 되면서 셀 포인트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갔죠. 아래쪽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그 내용이죠. 지금 엔터키를 치면 셀을, 그러니까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혹은 그냥 엔터 치면은 뭐가 돼요? 셀 포인터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을 하다 보면은 여기 기본 설정은 엔터 쳤을 때 아래로 가는 건데, 요게 이제 오른쪽으로 갔으면 한다. 엔터 쳤을 때. 그죠? 이렇게 설정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다 보면은. 자, 그럴 때는 바로 이거요. 거기 나와있죠? 파일 탭에 옵션에 가셔가지고, 파일 탭의 옵션에서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엑셀 옵션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고급 탭 보이시나요? 왼쪽에 고급 탭에 가셔가지고 방향이 아래쪽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죠. 이건 기본 설정값. 이거는. 근데 이거를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이를테면 난 오른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했어. 오른쪽 설정하고 확인 눌렀다. 확인 눌러주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엔터키를 치면은 이동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은 무엇이다? 기본적인 설정은 아래 방향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옵션 가셔가지고 저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옵션 가가지고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방향 오른쪽을 갖다 다시 도로 아래쪽으로 다시 바꿔놓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엔터 키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 시프트 엔터는 시프트 엔터. 저 시프트 키가 지금 키보드에 보니까 시프트 키가 두 군데가 있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근데 시프트 키는 이제 단축키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왼쪽에 있는 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프트 키가 양쪽에 다 있죠. 양쪽에 다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시프트 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시프트 엔터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치면 아래 방향으로 넘어가는 건데, 시프트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 위로 넘어간다는 소리죠. 즉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현재 설정된 방향, 엔터키 쳤을 때 넘어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하고 시프트 엔터를 소개해 드렸고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작성하시는 내용들 예를 들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다른 과목 건데, 여기 이제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 예를 들어서 보니까 바로 이거죠.
행사기간 1 하면서 나와있죠. 행사기간 1 나와있고, 행사기간 1, 그죠? 그 체험비용 1 하면서 나와있는데, 요게 줄이 바뀌어가지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요때 이제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강제로 줄바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입력 후 Alt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뀌며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Alt 엔터. 자, 얘처럼 이제 요 내용처럼 행사기간 1 하면서 행사기간 1 행사기간을 놓고 일단 첫 줄을 입력해요.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뭘 쳐줘요? Alt 엔터. Alt 키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거 Alt 엔터를 쳐요. 행사기간하고 Alt 엔터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그죠? 보면은 줄이 바뀌어서 이제 그 다음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행사기간 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줄을 바꿔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컴퓨터라고 치고 Alt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꿔준 다음에 활용자를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두 줄로 혹은 세 줄로 나눠 가지고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강제로 줄 바꿈 셀 안에서. 그리고 Alt 엔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 탭을 보시죠. 자, 홈 탭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홈 탭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글꼴도 있고 맞춤도 있고 POC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춤으로 가보죠. 홈 탭의 맞춤 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단추가 조그만 단추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단추를 클릭해 보면은 센서식의 맞춤이라는 그 탭이 나와요. 센서식의 맞춤 탭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자동 줄바꿈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Alt 엔터를 쳐가지고 줄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아예 Alt 엔터를 치지 않고 줄을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맞춤 들어가셔가지고 자동 줄바꿈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센서식 맞춤 탭에서, 그죠? 아니면 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서 여기 맞춤 그룹의 오른쪽 맞춤 그룹에 위에 보면 자동 줄바꿈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신속하게 입력하시다 보면 Alt 엔터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Alt 엔터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자, Alt 엔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Alt 엔터까지 해보실 거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는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일단 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죠. 셀 범위를 잡는 거는 그냥 드래그 하세요. 그냥 드래그 하고 셀 범위를 이렇게 적절히 이제 몇 개만 드래그를 해서 잡아주고요. 여기서 그냥 쳐요. 여기서 잡아준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하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엑셀이다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엑셀이란 데이터가 선택된 셀 범위에 걸쳐 가지고 한 번에 쫙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여기서 국어다. 여기서 이제 셀 범위를 잡고 국어라 입력하고 또 뭘 쳐요? 컨트롤 엔터 혹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선택된 범위에 걸쳐 가지고 쫙 들어가겠죠. 그죠? 예, 컨트롤 엔터. 이렇게 ESC. 자, ESC는 이제 이거죠.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 ESC 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실수로 잘못 입력됐어요. 여기 이제 행사기간월 입력된 셀이 되겠는데 제가 잘못 눌러서 기억이 들어갔어요. 자, 기억이 들어간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지워졌다는 거죠. 요 셀의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실수로 입력한 건데, 그럴 때는 ESC를 입력 완료를 하지 마시고 엔터 누르면 입력 완료가 되는 거죠. ESC 누르시면은 기억자를 입력한 내용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실수로 셀의 내용을 잘못 입력했을 때, 지금 건들면 안 되는 셀을 갖다가 잘못 눌렀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얼른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 취소를 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바로 그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ESC.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장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22번 각종 데이터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각종 데이터 입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그 셀이 되겠죠. 워크시트 셀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자유롭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보셨듯이 한글로 된 데이터 물론 입력 가능하고, 뭐 영어로 된 거 있죠. 영어 엑셀이다. 네, 엑셀 영문자도 입력 가능하고 숫자도 입력 가능하겠죠. 숫자 갖고 거의 노는 거니까 25,000이라는 숫자가 있다. 25,000이라는 숫자도 당연히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한글 숫자 모두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이런 한자, 특수문자, 뭐 분수,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셀에다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내용 바로 한자 입력이에요. 한자 입력.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국어라고 입력하셨다. 국어를 갖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국어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쩔 더블 클릭하면 어쩔 커서가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뭘 눌러보면 되냐면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커서를 나오게 한 다음에 긁어서 블럭을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 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한자 키를 눌러보는 거예요. 한자 키를 눌러보니까 한글 한자 변환 하면서 나오죠. 국어라는 그 단어는 한글 국어는 한자 국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환 눌러주시면 두 글자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수학도 있겠죠. 수학이라고 입력했어요. 수학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수학 입력하고 수학이라고 입력된 상태에서 학자 옆에다 더블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수학을 블럭을 잡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서 이 창을 띄우셔도 되고. 수학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어떤 수학이에요? 어떤 수학이죠? 요 수학이죠. 첫 번째 보이는 요 수학. 이거 맞죠? 변환. 옛날에 보면 뭐 해법 수학, 수학에 정석하면서 할 때 한자로 이렇게 참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수학이라는 그 한자로 딱 표시가 되는데, 그죠? 특히 수학 정석 시리즈 있죠. 바로 그 수학. 그 영어는 영어 찍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옆에 더블 클릭하고 표시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어를 블럭을 잡고 한자키를 눌러서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어는 뭘까요? 첫 번째 이 영어가 되겠죠. 이 영어 선택하고 변환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글자
식도 바꿀 수가 있고 또 무엇도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지금 봄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봄이 올 때 쓰는 말이 바로 뭐예요? 입춘대길이죠. 입춘대길. 입춘대길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입춘대길. 길자 옆에다 더블 클릭해서 커셔가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블록을 잡고 한자 키를 눌러서 보면은 입춘대길 한자어가 등록이 되어 있죠. 변환 눌러주면 입춘대길 한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단어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필귀정 라는 내용이 있죠.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필귀정도 마찬가지로 정자 옆에다 커셔가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블록을 잡고 하신다거나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서 사필귀정 한자어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환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한자 입력글에서 한자 이름을 한글로 입력한 다음 그 다음에 한자를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